임장머신 깨서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이거는 그냥 사야 된다, 무조건 나와라 해가지고 제가 오늘 갑자기 나오느라 자켓을 못 입고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금매가로 확 던지는 가격이 되면서 제가 딱 이 직감 있잖아. 마침 여기 옆에도 가로주택 사업을 하고 있네요. 이거 또 가로수도 있고, 그지? 저 건물 멀 것 같다라는 게 딱 보이지 않냐? 약간 이렇게 딱 이게 지금 보면 2000년대 그 초중반, 그치? 초중반에 공동주택에서 약간 이런 분위기가 유행했던 것 같아요. 알잖아요, 딱 보면. 안녕하세요, 황금대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장머신입니다. 춥네요, 갑자기 또. 아유, 이게 최근에 막 약간 더위가 엄청 더웠다가 좀 풀렸나? 한여름이 가나? 싶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임장머신 깨서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이거는 그냥 사야 된다, 무조건 나와라 해가지고 제가 오늘 갑자기 나오느라 자켓을 못 입고 나왔습니다. 제가 대표님을 불러냈습니다. 아니, 이게 물건이 나온 지가 두세 달 정도 되긴 했어요. 근데 갑자기 금매가로 확 던지는 가격이 되면서 제가 딱 이 직감 있잖아. 이건 팔린다, 이건 지금 봐야 되고, PM을 하면서 부지를 찾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한번 거기 바로 브리핑 나가기 전에 같이 보자고 말씀드린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 자료를 뭐 준비를 했는데 딱 봐도 대충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실내에서 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요거 자료를 가지고 한번 오늘 현장에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디죠? 자, 여기 위치는 여러분 강동구입니다. 강동구에 지금 뒤에 보이는 대로를 따라서 한 300m만 올라가면 암사역이 있습니다. 8호선 암사역 역세권인 부지고요. 역까지 거리는 대략 500m. 올근생이고 준신축급입니다. 근데 땅값보다도 싼 가격에 지금 금매를 던지는 그런 물건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 대로변에서 일로 가면 천호, 이쪽으로 가면 암사시장에 있는 호재도 있잖아요. 8호선 연장돼가지고. 그렇죠, 이제 개통이 됐죠. 호재가 아니지. 아무튼 여기는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고, 카메라 있는 이쪽으로 가면 이제 한강이잖아요. 동네 분위기도 볼 겸 한번 같이 가보시죠. 일단 걸어가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강동구가 전반적으로 특히 여기 암사동, 흥납동 이쪽이 평지죠. 그렇지, 그렇지. 그게 조금 장점이고, 이쪽이 개발 부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풍납동 쪽으로 갈수록 또는 선사유적지 북쪽으로 갈수록 문화재 이슈가 좀 있어요. 그렇지. 한강변이기도 하고, 그런 심의나 신축 개발 행위할 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개발을 잘 안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땅이 좀 좁아요. 재개발 추진 지역도 중간중간 껴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많이 추천드리던 그런 블럭은 아니긴 합니다. 도로 들어오는 여기에는 사실은 뭐 이런 주택도 있지만 오면서 약간 상가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뭐 학원도 작게 있고, 여기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개발을 해서 힐스테이트가 또 들어온 게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강동이 그나마, 이것도 뭐 작은 단지긴 한데 그나마 여기서 재개발이 좀 된 거고, 마침 여기 옆에도 가로주택 사업을 하고 있네요. 여기 또 가로수도 있고, 그지? 네. 1층에 여기도 카페는 있네요, 그래도. 아무래도 도로가 넓다 보니까 주택가임에도 이제 카페가 있고, 절로 쭉 가면은 사실은 이제 도로가 끊겨 있고, 좀 넘어가면 이제 한강공원으로 갈 수 있는. 한강 뚝방길이죠. 그리고 올림픽대로를 접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주택가이긴 하지만 요 도로까지는 중간중간 1층 상가는 놓을 수 있는 정도. 아무튼 뭐 대부분 뭐 빨간 다가구 아니면 빌라. 근데 여기 이제 내가 볼 때 여기 사는 주민들은 살기 좋다고 말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그래도 서울이고, 서울에서 뭐 강동구가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다고는 하지만 다른 여타 외곽 지역 대비해서 강남에 가기가 접근이 수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방 갈 때라든가 어디 외곽으로 빠질 때 여기가 또 교통체증이 좀 덜해요. 저는 사실 아시다시피 은평구에 살았었으니까 지방에 놀러 가거나 할 때 플러스 1시간을 알파를 해야 돼. 약간 서울을 관통해야 되는. 그렇지. 넌 관통이라는 단어 참 좋아해, 그지? 그래서 오는 마을버스가 관통을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평지고 한강 있죠? 시장도 있고, 그래서 나름 좀 살기에는 나쁘지 않다. 뭐 학군이나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측에 보이는 바로 요 물건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통으로 어린이집이 쓰고 있죠. 현재 건축물 용도가 여러분 노유자 시설입니다. 노유자 시설이 뭐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노인 또는 유아, 영유아를 위한 그런 건물이다. 그 노유자 시설이 뭔지 모르겠다, 건축물의 종류가 헷갈린다라고 하면은 위에 신축학개론에 저희 건축물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제가 노유자 시설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그 자료화면이나 TV에 있으니까 그걸 하면 이제 건축물 이해가 될 것 같고, 여긴 지금 우리가 저희한테 지금 PM을 맡긴 분 중에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10억 내외 가지고 송파 강동 쪽에서
나는 실사용 목적으로 사옥을 좀 쓰고 싶다. 근생건물 알아봐 달라 라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가장 애매해하는 그런 그렇죠. 금액이잖아요. 네. 중상급지에서 사옥으로, 그러니까 올근생으로 한 10억 미만 금액. 그렇죠. 그래서 그분 물건을 찾다가 이게 레이더망에 걸린 거고, 노유자 시설이 어쨌든 주택은 아닙니다. 그래서 근린생활 시설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상가 건물, 비주택, 빌딩, 꼬빌 그거에 속하는 건물이고, 현재 지금 명도도 다 돼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게 왜 안 팔렸냐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 걸어오면서 분위기를 느끼셨겠지만 주택가죠. 주택가 속 근생이니까 이걸 일반 상가로 어떻게 임대를 맞춰야 될지 아이디어가 없는 분들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물건. 그렇죠. 여기 사실은 코너 땅도 아니고, 저희가 아까 오면서 봤을 때 편의점, 뭐 그다음에 설비업체, 뭐 학원 그런 정도였는데, 사실은 이제 근생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은 접근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제가 이게 왜 괜찮다고 생각했냐, 이 인근이 땅값이 아무리 못해도 2천 후반에서 3천 초반까지 해요. 평당, 토지 평당. 근데 이게 토지 54평에 12억에 지금 금매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토지 평당가로 2,200만 원입니다. 게다가 올근생이니까 사기 쉽죠. 명도돼 있죠. 그치. 건축물이 막 멋들어지진 않았지만 2013년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10년 된 준신축급이에요. 그리고 용적률도 다 썼고 굳이 개발을 안 해도 약간 리터치만 해도 되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지금 주차가 이쪽에 사실 두 대인데 이제 요거는 큰 이제 여기 이제 직각 주차로 두 대죠, 원래는. 아, 그렇지. 근데 이제 애기들도 주차할 수 있게 이렇게 매트를 깔아놨네. 자전거, 애기들 자전거도 좀 그치. 주차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비 안 맞으려고 네. 조금 이렇게 좀 편의를 위해서 해놨다. 이런 거 이제 사실은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제 이런 건물들은 또 거래할 때 불법 건축물은 뭐 위반 사항은 해제를 하는 조건이다, 잔금 전에. 뭐 그런 게 붙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 건물이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4개 층이고 연면적이 대략 108평 정도 됩니다. 사실 이게 지은 지 10년밖에 안 된 거니까 그나마 이제 신축 관점으로는, 난 맨날 신축 관점으로 보는데, 그냥 일반 부동산 중개사들이나 중개법인이 접근할 때 그냥 연면적 다 찾았어요, 약간 이렇게 접근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산 다음에 나중에 누군가한테 팔 때는 디벨로퍼들한테도 팔기 좋으려면 신축 관점으로도 땅이 좋아야 된다, 그 관점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보는데, 맞아요. 나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게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게, 물론 입지나 이런 걸 떠나도 필지만 봤을 때 동도로긴 한데 50평인데 여러분들 여기가 사실 지하를 팔 만한 입지는 아니잖아. 그러면 50평인데 2종의 지하를 안 판다라고 하면은 주차가 2대예요. 이렇게만 했는데 이해가 안 된다, 이제는 강의를 들어라. 네. 그러면 대지 평형대별 어떤 건축물 지을 때 딱딱딱 끊어지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쪽 방이 이제 북쪽이란 말이야, 동도로니까. 그럼 이제 보통 주차를 위에다 이렇게 꽂아요. 그러려면 4m 도로에 이게 보니까 필지가 조금 사다리꼴이야. 이쪽이 길더라고. 맞아요. 이쪽이 길어서 사실은 주차를 놓고도 이렇게 뭔가 앞에가, 여러분들 딱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 이게. 주차를 놓고도 여기에 약간 이런 게 건폐율에 남는 이 여유가 이 도로에 있다 보니까 여기가 좀 더 트여있는 기분이야. 조금 더 쾌적하게 그렇지. 도로를 접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그렇지. 준다. 그래서 실제로 주차도 이제 보면은 뭐 4대까지 이용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렇지. 운영의 방향, 목적에 따라서, 전략에 따라서 뭐든지 가능한 물건이다. 이거의 딱 유일한 단점은 엘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추천을 간단한 리모 평당 400 정도 들여서 엘베 정도 넣고 리터치하는 수준 정도로 일단 기획을 한번 그럼 해봤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고객한테 이제 브리핑을 했을 때, 이 원가가 12억, 그 다음에 리터치 연면적 곱하기 평당 한 3, 400만 원? 그럼 4, 5억. 그 원가가 12억 더하기 4, 5억이면은 17억, 8억에다가 부대 비용 하면은 한 20억 언저리 될 것 같아요. 그죠? 18, 9억 될 것 같습니다. 보통 30% 정도 갖고 하니까, 그러면 한 7, 8억 가지고 할 수 있다. 네. 했을 때, 여긴 그래도 임대를 놨을 때, 뭐 NI를 한 7, 8만 원 하면은 100평이니까 여러분 한 7, 800 되겠죠. 근데 20억을 때려 박았는데 7, 800이다 그러면은 이제 수익률이 5%가 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연 임대료가 1억이 나오니까 이제 5%가 넘는 거고, 기본 이대로 임대를 준다고 하면 평당 7만 원. 저희한테 의뢰중공 같은 경우에는 실사용 목적이었잖아요. 맞아요. 요 주변 동네 분위기만 보면은 사실 주택가인데 사옥으로 쓴다고 했으니 조용하고, 밥 먹으러 갈 때는 솔직히 조금 없는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400m니까 교통도 물론 암사역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막 저 외곽이나 뭐 그런 데도 아니고,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걸어볼까? 여기도 이제 완전 주택가인데 왼쪽 앞에 보면은 또 근생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공공복지 시설이기는 한데, 딱 봐도 건축물이 그렇게 생겼어. 네. 우리도 건물 이제 보면 저 건물 멀 것 같다라는 게 딱 보이지 않냐? 약간 이렇게 딱 이게 지금 보면 2000년대 그 초중반, 그치? 초중반에 공공주택에서 약간 이런 분위기가 유행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큐브 유리에다가 이렇게, 알잖아요, 여러분. 딱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택가에 근생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두려워만 하는데, 특정 업종들을 잘 고르면 사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임차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푸셔가지고, 사실 저 건물은 여러분 노유자 시설이 요새 거래되는 동향을 좀 보시면요,
이거는 수도권, 경기도까지 포함한 얘기인데 대부분이 노인복지시설로 이제 변경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사가지고 노유자 시설 안에서 어린이집이 아닌 주간보호센터 또는 요양원, 요양병원으로 이제 기준을 맞춰서 용도 변경을 하고요. 그대로 운영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저 건물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만 넣으면 조건에는 충족을 해요. 그런 식으로 사실 저희 PM 의뢰주신 분한테는 상세한 좀 내용을 한번 또 드리기는 하는데, 가격 2,200? 그래도 여기 근생 입지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저 어린이집 사장님이 2015년에 저 건물을 신축 일대 13억에 샀습니다. 13억. 평당 2,400. 근데 9년 운영을 하고 12억에 급매로 손절을 하는 거예요. 영업도 이제 중단을 하시고. 그럼 반대로 그럴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8년 동안 1억 손절이었으면 그러니까 앞으로도 8년 동안 안 오르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주변에 지금 아까 임정만 씨는 2천 후반에서 3천 초반이라고 했다는 게 우리 그냥 뇌피셜이 아니고,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일주일 안에 거래가 될 것 같아서 빨리 자료를 만들어서 브리핑을 한번 해보고, 또 저희 사례로 다룰 수 있을지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준비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015년 그 당시에는 이 근처에 땅값이 1,000만 원 중반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이제 신축 건축물값까지 좀 얹어서 사신 거죠. 그 당시에는. 그치. 그래서 뭐 그런 점, 그 다음에 지금 빨리 처분을 하셔야 되는 점, 그런 것 때문에 좀 급매인 거지 안 오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건물을 보통 경매로 취득할 때 그냥 땅값에 건물을 공짜로 가져오는 약간 그런 거 잘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약간 경매급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무리를 어떻게 하지? 지금 이분이 제 생각에는 마음엔 들어 하실 것 같은 게, 이미 여기 강동 쪽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고 연면적은 한 100평 정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직원이 본인 포함 3명이에요. 공간은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가끔 손님 오실 때만 1, 2층 열어드리면 될 것 같고, 뭐 이미 비 안 맞게도 해드려놨고. 그리고 이제 조금 비 안 맞으려고. 아무튼 여러분들 무조건 그 땅을 찾거나 아니면 건물을 찾을 때 이제 부동산에 가가지고 물건 소개받는 것도 좋긴 한데, 어쨌든 내 자금이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상황, 거기에 맞게 또 여러 가지 또 솔루션들이 있잖아요. 다른 상황에 처해져 있는 물건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브리핑을 받고 싶다 했을 때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는 사실은 이제 그 지자체별로 여러 부동산들 이런 시세에 돌아가는 거를 꾸준히 보고 있으니까 같이 검토를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